자, 272페이지고요. 네,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개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린 방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둘 중 하나는 거의 매년 출제를 합니다. 출제하는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한 3번 정도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밀도 구역은 한 번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둘 중 출제 가능성은 어디가 더 높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출제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둘 중 하나죠.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먼저 설명드립니다. 봐주시고요. 그럼 여기는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은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입니다. 네, 2호선이고요. 강남역 주변 지역, 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이거나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공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이라면은 시가와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시가와 용도.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개발이 완료됐습니까?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죠. 여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에요.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도로 주변에는 전부 건축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다 건축된 거죠. 네. 근데 여기는 강남역으로부터 한 10분 내외면은 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고, 이 아파트는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개발돼서, 건축이 돼서, 건축 연령이 30년이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아파트가 노후화되니까,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자, 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전 10층이었고, 그리고 500세대의 단지였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강남역 주변에서 재건축을 하면은, 재건축 조합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가장 높게,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 가장 높게 재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층 아파트를 50층으로 재건축을, 초고층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자, 이렇게 재건축이 추진되면은 재건축하기 전에 시대수가 500세대였는데 500세대가 폭발적으로 증가됐죠. 2500세대가 된다라고 가정합시다. 2500세대예요. 이렇게 시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은 기존의 강남대로의 이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이 예상되죠. 그리고 도로 밑에 상수도 공급 능력도 부족이 예상되고요. 또 하수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니까 하수 시설의 시설 용량 부족도 예상되죠.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가 단지가 재건축되기 전에 500세대니까 이 단지 아이들과 이 동네, 이 지역 아이들을 이 초등학교가 다 수용할 수 있었죠. 근데 이 단지 규모가 2,500세대가 되어버리면은 단지 안에 또 초등학교가 필요하죠. 기존의 초등학교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 부족이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4가지 기반 시설 말씀드렸죠. 뭐죠?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 시설 용량 부족은 예상되는데 이 동네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나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반 시설 설치가 부족한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할 때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함으로써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서 관리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건폐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합니까? 강화합니다. 강화. 건폐가 용적률을 모두 강화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 법률이고요. 실제로 대통령령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용적률이 50% 강화 적용이면은 50층입니까? 절반이니까 25층 내외입니까?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10층 아파트를 25층 내외로 관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시대수가 2,500시대가 뭐 1,700시대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시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도로가 부족하고 상하수도 공급 능력,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새로운 기반시설 조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권자죠. 누가 지정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권자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 그리고 성장 관리 계획 구역 모두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공 관리 구역으로 지정과 변경 결정이 될 용도 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은 누가 지정하죠? 서울특별시장. 인천은 인천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 그리고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해당 자치단체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죠. 그래서 지정 절차는 중앙입니까? 지방도시기획위원회입니까?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특징이 있죠. 특징. 이게 작년인가 시험 나왔죠. 특징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민 의견 청취 없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효과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몇 퍼센트?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합니까?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교재 잠깐 볼까요? 네.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여러분 교재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양괄호 2번 지정권자 미출 것이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 군수. 여기까지 누구죠? 지정권자. 관할 시청 군청에서 지정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지정되죠? 미출 것이십시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미출 것이고 밑에다가 미개발입니까? 개발 완료입니까?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중에서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없죠. 그래서 녹지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 동그라미 개발행위. 이때 개발행위는 신도시 개발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이에요. 이미 개발이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때 기반시설 동그라미. 이때 기반시설은 4개잖아. 적으십시오.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학교.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 부족은 예상되지만 미칠 것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는 지방도시구역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밑줄 꺼놓고요. 지방도시구역의 심의, 밑줄 긋고 뒤에 가로 열고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있다 없다? 없다. 메모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밑줄 것이십시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줄 것이고 지정 기준 동그라미.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은 손 떼시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수립 기준, 지정 기준, 입안 기준 등 기준은 99%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장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책장 넘겨봅니다. 책장 넘겨보면은 이제 4번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이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박스로
기억부터 또 나와 있죠. 이 기억부터 미음분까지 5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사 안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묶어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묶어서 앞에다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지정 대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 그 5개 외우는 게 너무 쉬워요.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은 4가지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맞죠? 그때 4가지 기반시설의 종류를 알고 있죠. 도로, 상하수시설, 학교. 그럼 끝난 거예요. 기억분 같이 보여요. 해당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입니다. 도로 서비스 수준, 도로 동그라미입니다. 도로 서비스할 때 도로 동그라미. 한마디로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은, 그죠? 도로의 교통량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리언번.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용도지표율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입니다. 도로율 20% 할 때, 도로 동그라미. 그래서 기억관 이유는 도로의 교통량 수용 능력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가 가지고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로만 외우면 되잖아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의 교통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가 가지고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수요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수도시설 동그라미. 2번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동그라미,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미연번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능을 할 때 학교 동그라미, 학교의 학생 수용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학교의 수용능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맞죠? 그래서 몇 가지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4가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그거 외우면 되죠. 단, 향후 몇 년 내에 부족이 예상되죠? 숫자가 들어가면 2년이죠. 몇 퍼센트? 20%. 그래서 2년 20%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다음, 내려오시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효과. 이렇게 지정합니다. 5번. 지정권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밑줄 쭉 끄십시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금표 응용률을 대통령 내정하는 범위에서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해야 개발 밀도를 낮춰 관리할 수 있잖아요. 강화 동그라미 하시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금표가 용적률이 모두 강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내정하는 범위에서 강화 적용하잖아요. 그때 대통령 내에서는 금표 강화에 관한 규정이 있어 없어? 없고 용적률만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표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 내정하는 법에서 강화 적용한다. 그래서 용적률 동그라미 하시고요. 용적률 밑에 적으십시오. 몇 퍼센트 범위에서 강화 적용이 가능하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50% 범위,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50% 범위 강화라고 명명해 두고요. 그 금표율은 법률상 그 대통령 내용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표율은 강화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금표율 강화에 관한 대통령 내용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용적률만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었습니다. 분량이 별로 없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한 3-4번 나올 때 한 번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중점을 많이 두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지난해 31회 시험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출제가 됐었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볼까요? 또 개요 설명 듣습니다. 앞에 보시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지정될까요? 그 외 지역입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 지역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 지역이죠.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를 벗어납니다. 서울시 외곽에 그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신도시 개발지역.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지역이라면은 이제 대규모 택지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신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녹지,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되는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필요한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은 누가 설치합니까? 그 부지하고 설치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해요. 평택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되는 지역에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지는 그리고 설치 비용은 평택시에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부담을 합니다. 이 원칙이에요. 근데 앞으로 신도시 개발 지역에 무엇을 지정한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 건축이잖아요. 200제곱을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행위, 200제곱을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행위를 하는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지역 주민에게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그리고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서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충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입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입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주민에게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켜서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입니까? 개발행위를 하는 주민입니까? 주민에게 부담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그 도시군 관리구역상 용도구역이 아니니까 관할 시청, 군청, 즉 시당군수들이 지정하고 시당군수들이 지정하니까 지방도시구역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달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방도시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게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절차에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는 게 특징이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그 지정 절차나 수립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절차에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죠. 이게 작년에 기출 문제. 근데 작년에도 이렇게 콕 집어서 강의했었거든요. 그 시험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소름.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 그리고 지정하는 절차, 지정 절차, 어디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 대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효과,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부과 대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그리고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시기, 부과 시기, 부과를 받으면 언제까지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지, 납부 시기,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가장 출제가 최근에 자주 이루어지는 기반시설 유발 개수 등을 외우면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을 교재를 체크하면서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27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의부터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구역 아닙니까? 외의 지역입니까? 왜?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되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상호 중복,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첩 지정이 불가능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밑에다가 중첩 지정 X, 중첩 지정 X. 이것도 나온 적이 있죠? 네, 지문에 들어갔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필요에 의해서 중첩 지정될 수 있다. 틀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중첩 지정이 될 수 없죠. 개발 밀도 관리 외의 지구서 개발로 인하여 개발 동원함. 이때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신도시 개발입니까? 신도시 개발이잖아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지정고시하는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고요. 박스에 들어오세요. 박스 별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입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쭉 있는데 이게 또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한 문제였다니까. 다음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대학이었다니까, 대학. 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학교 중 대학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면은 4번은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은 1번, 5번, 6번이 정답을 결정할 거예요. 다 내오는 거라니까. 1, 5, 6번이 정답을 결정해요. 1번 볼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도로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맞죠? 단, 가로내 봅니다. 가로내 줄 거죠? 인근 간선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진입도로를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포함.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줄 거예요. 5번 이릅니다. 수도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연결한 수도를 포함합니다. 줄 거죠? 연결수도 포함. 진입도로 포함. 연결수도도 포함. 그 밑에 6번 제일 끝에 줄 거죠? 연결하수도도 포함. 대학 제외, 진입도로 포함, 연결수도 포함, 연결하수도 포함. 제외라고 시험 나오겠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기억부에 찾으셨습니까? 의무적 지정 대상이 몇 개 있죠? 3개. A, B, C 묶어서 의무적 지정 대상 암기예요. 의무적 지정 대상 암기. 의무적 지정 대상 암기. 근데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항상 개요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도 개요를 현장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걸 이해하면은 이게 절반이 된 거야. 잠깐만.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입니까? 신도시 개발되는 지역입니까? 그럼 이제 그걸 상상해봐. 여기서 신도시가 개발되려면 법을 새로 제정하든지 개정해서 이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풀어줘야 됩니까?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돼야 되겠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그대로 둬야 됩니까? 도시지로 용도지를 변경해야 됩니까? 도시지로 용도지를 변경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농림지역이 도시지로 용도지를 변경하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겠죠. 그러니까 개요를 이해하면 거의 이게 암기가 돼. 몸속에 녹아든다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암기 분량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개요의 이해 없이 자꾸 암기하면 힘들어지는 거고, 개요만 이해해도 절반은 이해한 거라는 거지. 같이 볼까요? A번. 이 법은 국토교육부죠. 국토교육과 다른 법령의 책임질 거죠.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은 필연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되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줄 끝에, 기억부의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은 이미 지정입니까?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까? 의무적 지정 대상. 법령의 재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된 지역은 필연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될 테니까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보세요?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세종시가 건설된 지역은 충남 공주시 관할구역 일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공주시 관할구역 일부하고 공주시 관할구역인데 미개발된 지역이 있었거든요. 외곽에. 행정구역은 공주시인데 시가지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충남 영기군이 있어요. 영기군. 이 일대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지역이라고. 그러면 공주시 행정구역이지만 개발 용도에, 시가발 용도였습니까? 유보지역입니까? 유보지역과 보존지역이었고, 충남 영기군도
군지역이니까 미개발된 상태의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역의 신도시가 개발되려면 이 지역의 행위장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당시에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려면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행위장이 완화 해제되는 거야. 아니면 용도지역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용도지역 변경해야 됩니까? 용도지역 변경해서 행위장이 완화가 되는 그러면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 용도지역이 변경됐지만 행위장이 완화됩니까? 강화됩니까? 주거지역이 녹지로 변경되면 행위장이 강화될 거 아니야. 그건 안 돼. 녹지지역이 뭐로 변경돼야 되죠? 주거상업공으로 변경되면 행위장이 완화될 거 아니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직이 도시지로 변경되면 행위장이 완화될 거 아니야. 이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의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1번. 법령의 재개정으로 행위장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세종시 건설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현장은 세종시 건설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요. B번. 죽겠죠.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행위장이 뭐죠? 완화되는 지역. 예를 들면 밑에 적으십시오. 녹지지역이 뭐로 변경돼야 되죠?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되면 행위장이 완화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반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녹지지로 변경되면 행위장이 강화되니까 안 되는 거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로 변경되는 거.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장이 완화되는 지역도 기반시설 부담구의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번에 두 개가 있어.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의 건수보다 몇 퍼센트? 20% 이상 증가된 지역이에요. 여보세요. 이 지역에 봐요. 이 지역의 전전년도니까 올해 21년이죠. 전년도는 20년이잖아요. 2019년도에 이 지역의 개발의 건수가 100건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에 2020년에 이 지역의 개발의 건수가 20% 이상 증가된 거지. 500건이 된 거지. 폭발적으로 개발의 건수가 증가됐죠. 이렇게 전년도보다 전년도의 개발의가 건수가 20% 이상 폭발적으로 개발의가 건수가 증가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 밑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보다 몇 프로? 20% 이상 증가된 지역이에요. 여보세요. 여기는 평택시예요. 지제. 오다가 지제 여기 있던데. 지제는 행정구역 오산입니까? 평택입니까? 다행이다. 평택. 그럼 봐요. 평택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1.2%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제역 주변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2%예요. 그러면은 평택에 있는 지제역 주변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지제역 세권이 속하는 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죠. 그럼 여기는 공장 많이 지은 겁니까? 아파트 많이 지은 겁니까? 아파트 많이 지었으니까 전년도 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지제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겠지.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 이상? 20% 이상 높은 지역은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서 학교 짓고 공원 만들고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 녹지 조성해주고 하라는 거지. 이해가 됐죠? 이게. 그러면은 이거하고 개발 밀도 관리구의 지정 기준을 딱 지정 대상을 섞어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아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은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이 네 가지 기반 시설 용량 부족 예상되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 그죠? 행위자니 완화 해제되거나 개발인구가 건수가 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되거나 인구 증가율이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 지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딱 상상비를 비교하면 확 구별되죠. 넘어가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규정 276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 등 줄 것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내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줄 것죠.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가 정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와 관리구역 지정 기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 그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억분 줄 거예요. 기억분 줄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수 최소 10만 주 이상 규모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만 주 이상 규모가 돼야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공원 녹지 조성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면적은 최소 10만 주 이상 규모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절차 아까 다 했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줄 것죠. 지정 절차 세 번째 줄 어디에 심의를 거치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두 번째 줄에 거의 앞서서 주민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기반시설 유발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하셔야 됩니다. 시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 꼭 외워야 될 거. 27번. 유발교사 상당히 높죠? 네. 얼마죠? 1.9. 그 다음에 위락시설 16번인가? 네, 16번에 있구나. 16번에 2.1. 이 높은 거 위주로 외우십시오. 위락시설 2.1. 거기서 2.1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1.9. 27번. 27번이 관광교실 1.9죠? 그 다음에 1.6이 보일 거야. 1.6. 제2종 권리시설 4번에 있습니다. 4번. 그 다음에 1.4. 문화및 집회시설.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런 거 높은 것 상위 높은 것 위주로 서서히 암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77페이지 봅니다. 277페이지 보면은 네, 1번에 기반시설 나와 있습니까? 기반시설을 분류하면은 교통시설, 공간시설부터 시작해서 환경기초시설까지 나와 있죠. 이 분류표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별표 2개 암기하셔야 돼요. 자주 나온다니까. 이런 것은 뭐 이해도 아니고 외워야 돼요, 진짜. 이런 것은 암기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암기 과목이라고 하시면 안 돼. 네.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요. 거의 정해져. 꼭 외워야 되고 공간시설 별표. 두 번째, 교통시설 바로 밑에 공간시설 별표예요.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웠죠? 공원, 광장, 지지지 외웠죠. 공원, 광장, 지지지. 공원 동그라미, 광장 동그라미, 녹지할 때 지 동그라미, 유원지할 때 지 동그라미, 공공공지할 때 지 동그라미. 공원, 광장, 지지지. 공원, 광장, 지지지. 지지지가 뭐죠?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녹지, 유원지, 공공지. 공원, 광장, 지지지. 그 다음 내려가요. 방제시설 동그라미, 별표. 방제시설도 자주 나와요. 이런 방제시설은 화재 예방입니까? 재해 예방입니까? 재해 예방. 그럼 방자가 무슨 방자죠? 막을 방. 막을 방자예요. 그래서 방제시설은 대부분이 뭐가 들어가죠? 기반시설 명칭에 방자가 들어가요. 한번 보십시오. 줄 것죠?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방구설비는 없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쓸렁했어. 그래서 방자가 한 개입니까? 방방합니까? 방방하죠. 그래서 하천할 때 하 동그라미, 유수지 할 때 유 동그라미. 그래서 방제시설 어떻게 오죠? 방방하유. 저수지 동그라미, 저수지 방방하유. 다 외웠잖아요. 하유가 뭐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하유. 공원, 광장, 지지지, 저수지 방방하유. 방제시설입니다. 보건위생시설 별표하시고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공통점은 뒤에 적으십시오. 죽음 관련 시설이죠. 죽음에 관련된 기반시설이잖아. 죽음 관련 시설. 장사시설 죽음이잖아. 도축장도 죽음이잖아. 요즘에는 우리 사람도 대부분이 의료시설에서 그죠? 생을 마감을 많이 하죠. 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은 죽음 관련 기반시설이에요. 죽음에 관련된 기반시설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경기초시설도 시험에 얼마나 나왔다고 자주 발표하시고요.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할 때 하 동그라미. 저 끝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줄 것이고 수 동그라미.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줄 것이고 폐 동그라미. 폐차장 줄 거고 폐 동그라미. 하수 폐. 눈물입니까? 빗물입니까? 빗물 동그라미. 공원, 광장, 찌, 공간시설. 저수지, 벙벙. 하유! 방제시설. 죽음에 관련된 기반시설, 보건위생시설. 그리고 하수, 폐, 빗물. 네,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나머지, 네, 유통, 공급시설이나 공공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은 상식으로 거의 구별돼요. 그리고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유통공급시설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공동구. 공동구는 기반시설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유통공급시설. 전화선, 전기선, 통신선, 그죠? 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이죠. 그래서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합니다. 그 표 장난 아니에요. 자주 나오니까 꼭 해드린 대로 암기를 하시고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279페이지 오십시오. 279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와 있을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펼쳐두시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 뭐죠? 기반시설입니다. 제가 예를 들 때 항상 도로등이죠. 네, 도로등,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한강대교, 공원, 녹지 전부 기반시설이에요. 자, 이런 기반시설을, 도로나 지하철 등 기반시설을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 위에다가 설치할 때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되죠.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를 짓고 한강대교 다리를 놓고 뭐 종합운동장을 만들고 이런 것이 전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딱 결정하면은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에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이 수립됩니다. 무슨 계획이죠?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되면은 이게 뭐 서울 강릉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수년간에 이루어집니까? 수년간에. 그래서 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예산을 확보한다 이걸 매 연도별로.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예산이 확보되면은 이게 도로용지에 편입된 수많은 땅과 건물이 있겠죠. 수용하고 보상을 끝내고 공사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오시면 그날부터 3개월 내에 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것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 구간은 1년 차에 재원을 조달하고 보상 절차를 끝내고 공사할 거야. 2년 차에 그렇게 할 거야.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그때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으로 부르고 3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몇 단계가 됩니까? 2단계 집행계획이 돼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법상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몇 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죠?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그중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도 시험을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관할 시청 중에서 매년 1단계 집행을 검토해서 그중 3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틀려버려요. 검토 대상, 매년 검토해야 될 대상은 몇 단계죠?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그중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외우고 싶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단계별 집행은 누가 수립하죠? 이런 걸 외우려고 하잖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의 이방권자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은 관할 시장 군수들이 위반하잖아.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위반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되면은 방금 그 위반권자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위반했다면은 사업이 결정시 되면은 국장 또는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청군 측에 송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의 위반권자는 사업이 결정 고시되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는 동일하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 쪽지에 적어서 암기할 일은 아니죠. 원칙적으로 사업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되면 그날부터 몇 개월 내에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까?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배웠잖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 해놓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되면은 해당 지역의 도로 용지나 지하철 용지로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이가 제한되잖아. 근데 단계별 집행 2년 동안 사업이 미치게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으면은 이 도시공계획시설 부리에서 행위 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 건축물의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의 사건 제한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없이 완화 적용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어보면 연결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결정 고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공고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해야 되죠. 이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이 정도는. 여러분 교재 279페이지 279페이지 보면은 그 제일 위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도가 있죠. 절차도 두 번째 칸에 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반권자라고 되어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가 수립한다는 뜻이야,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가 수립을 한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나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사업 시행자 결정돼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밑에 보면 이번에 사업 시행자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1, 2, 3번으로 나와 있죠. 이걸 이제 너무 줄여놓으니까 여러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이해가 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습해봐요. 연습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할게요. 한번 보십시오.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을 시행하게 될까? 관할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 되는 거야. 여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은 서울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맞죠? 그럼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 시행자 누가 되죠? 서울시장. 상식이죠.
인천 항만 건설 사업은 인천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맞죠? 누가 사업 시행자 되죠? 인천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평택은 평택시장, 군지역은 관할 군소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아들이잖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해당 시청 분청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장이 사업 시행자 되는 게 원칙이라 이게.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서울 여기는 경기도 광명. 서울 지하철에 광명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국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잖아. 이때는 사업 시행일을 어떻게 정하죠? 관계되는 시장으로서 누구죠?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합니다. 시행자를 정하죠. 관계되는 시장구서, 즉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사업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관계된 시장구서 협의해서 사업 시행자를 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야. 국가계획.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누가 사업 시행자 되죠? 국장.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인천시에서 사업을 결정한 겁니까?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입니까?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여기에 되는 거야. 이렇게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처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가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예를 들면은 GTX. KTX입니까? GTX입니까? GTX의 경기할 때 G잖아. 경기도 남북의 주요 도시를 서울 강남을 통과하여 30분이면 횡단할 수 있죠. 종단, 횡단 다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GTX 건설 사업이야. GTX 건설 사업은 경기도의 주요 도시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누가 사업 시행자 되죠? 경기도지사 사업 시행자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관할 시장 구성하는 게 원칙인데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업은 관계되는 시장 구성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교통부장의 사업 시행자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관할도지사 사업 시행자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자 여기에 해당하는 자 그 이외의자 즉 민간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지정받은 자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으로 제도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지정을 받는 자는 행정도 지정받을 수 있고 비행정도 지정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행정은 민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민간 건설회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으로 참여하려면은 그냥 가능합니까? 지정받아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지정받으면은 민간도 제도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잖아. 이걸 통째로 기억하세요. 통째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관할 시청구청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관계되는 시장에서 협의해서 사업 시행자를 정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관할도지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그 외의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지정을 받고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수학의 3차 방정식처럼 미적분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형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형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279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 시행자 결정이 됐어. 사업 시행자 결정되면은 그 시행자는, 뭐 생각이 없어야 됩니까? 시행자로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준비합니까? 시행자로서 세부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준비하죠. 그 시행자가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실시 계획, 작성, 인가, 고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휴식을 하죠. 네, 휴식을 하고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네.